저희가 이 111페이지에 그 자신의 삶을 주교제로 책은 주석으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배우는 자는 역사를 능동적으로 해석해야지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신의 삶을 주교제로 삼고 책은 주석처럼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역사의 여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는 선택을 그에게 내려줄 것이다. 먼 옛날 널리 이름을 떨친 사람들의 업적이 오늘날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르게 읽지 못한다. 배우는 자는 자신의 몸속에 온 역사가 살아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집에 앉아 자신이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정보보다도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네. 예. 이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쨌든 내 삶 자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낼 때 내 삶이 가진 의미도 사실은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앞날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제 힘든 과거 혹은 뭐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서는 싹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갑자기 장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 몸 속속들이에 내 삶의 역사가 나를 쓰고 있고요. 내가 쓰여져 있고요. 또 이제 쓰여져 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중심에 놓고 그렇죠. 이거를 잘 살아내고 잘 읽어내는 그러한 맞아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 그 1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도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책은 학자의 한가한 시간을 위한 것이다. 신을 직접 읽어낼 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은 내용을 기록한 것에 낭비할 틈이 없다. 그러나 누구에나 그렇듯 암흑의 시기가 다가오면 태양이 숨어버리고 별빛도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이 빛들로 밝힌 등불에 의지해서 다시 여명이 돋아오르는 동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우리가 듣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아라비아 속담처럼 무화과는 무화과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다. 예,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무화과는 무화과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다. 이게 결국 보면은 자기 삶을 읽어내면서 성장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자명한 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계속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처럼 살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한테 이제 만족을 못하는 부분도 많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의 삶을 주석으로 자꾸 삼고 남의 인생을 교재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소중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내 삶을 이렇게 예를 들면 주 교재로 놓지 못하고 다른 삶의 그 삶을 뭐 위인의 삶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삶,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 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 교재로 놓고 그렇게 살았는가?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이 안 돼 있을걸요? 그런가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읽던 이제 책들 내용 기억나세요? 뭐 동화책도 있지만 그렇죠. 위인전. 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들이 읽잖아요. 모범이 되라. 그렇죠. 모범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얘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너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혹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계속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순신 장군 우리 맨날 흉내 내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물론 귀하죠. 안 귀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를 보고 나는 왜 포도가 안 되지?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무화과한테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가 안 되냐고. 그러니까 계속. 예. 왜 나를 덜 사랑하시나 봐. 포도의 열매를 주시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화과인데. 싫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법칙이기도 하잖아요. 박미라가 심경미가 될 수 없듯이 심경미가 박미라가 될 수 없듯이. 저는 이제 박미영 선생님 되기를 포기했어요. 저처럼 살아가지고 힘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될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열심히 따라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소용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었으면 제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시는 것이 은총이라니까요. 모르고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어제 무슨 이렇게 자료들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 맞아요. 국가 순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상위에 링크돼 있잖아요. 자랑스럽죠. 너무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그 사교육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럼요. 그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나는 힘들게 살았고 나는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지만 너는 다 해봤으면 좋겠고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열심히 투자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효과적인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만큼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행복하거나 그 아이들답게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자기가 뭘 할 줄 안다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를 들면 잘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뭐 인디안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잘 못해도 잘 할 줄 안다고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취직해서 막 일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퀄리피케이션 자체가 높은데도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자리를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그렇다, 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보면 경쟁 사회잖아요. 땅도 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6.25 터지고 계속 뭐 우리나라가 또 보면 땅도 좁은 데다가 주위에 이렇게 열강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경쟁을 해서 계속 살아남아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퍽퍽한 거죠. 퍽퍽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으니까 뭐라 그러지?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다는 거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오늘 집에 그 생각이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뻥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보면은, 이게 뭐 남자, 여자 딱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뻥 치는 남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뻥을 치는데 딱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뻥이 먹혀. 근데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사실 굉장히 잘해. 그런데 뻥을 못 쳐. 뻥은 고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도 못 해. 그러다가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못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뻥도 자신감이 있어야 치는 거구나. 그럼요. 뭐 남성 여성의 차이는 아닌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뻥을 가장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겨져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어야지 뻥을 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자기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뻥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감 자체가 없죠.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만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네. 맞아요. 그건 이제 뭐 남성 여성의 차이는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도 뻥치는 사람들 있죠. 정말 많죠. 근데 여자들 뻥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남자들 뻥치는 사람을 훨씬 많이 봤어. 허세가 좀 맞죠. 그러니까 뻥이라기보다 그걸 이제 허세가 조금 더. 허세와 뻥의 차이가 뭐예요?
뻥은 진짜 없는 거고 네. 허세는 좀 많이 부풀린 거죠. 아, 제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예요. 왜냐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뻥 치는 사람은 주로 이제 사실 사기꾼이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안마 해준다고 데리고 가서 안마 해주고 노래 해주고 어머니 아버님 해주고 몇백만 원 팔아먹는 분들이 뻥이잖아요. 그게 뻥인 거야? 그건 뻥이죠. 가짜니까. 허세도 그러면 제가 보기엔 부풀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부풀려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허세는 자신감이 없어도 돼요. 그래요? 이제 왠지 아세요? 몰라요. 허세는 어떤 느낌이냐면 고슴도치가 가시를 가득 세운 느낌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께 기본적으로 있다는 건가요? 뭐 약간의 것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 개념. 완전 거짓말은 아니고. 그럼 여하튼 제 오늘 아침에 그냥 무슨 생각을 드는 생각이 뻥도 자신감 있어야지 치는 거구나. 맞아요. 아, 뻥이라도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뻥도 못 쳐. 약간 근데 좀 세대의 트렌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젊은 층들도 많이 만나는 편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들은 나 이거 잘해요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 있죠. 그래요? 좋은 현상이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시켜보면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당황스러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살짝. 제가 그런 얘기들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뽑아보면은 뭐 해보라 그러면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트렌드의 차이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40대까지는 거의 이제 정형화된 틀이 많잖아요. 그쵸. 30대까지도 완전 공부만 했던 사람들은 20대까지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완전 공부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자극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저께 저희 고3 부모님들하고 몇 명 만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막 딴 거 하고 해서 엄마는 속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극이 여러 가지로 되니까 우리가 자극을 받았던 거는 노출된 환경은 공부하는 환경 아니면 우리는 노동해야 됐잖아요. 그쵸. 그 여상 뭐 이런 데 가서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아니니까는 우리는 이제 공부만 한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악기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훨씬 많은 예능에 노출되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발현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선택지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경험했던 그 맞아요. 선택지들밖에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판검사 돼야 되고 의사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세대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전쟁은 계속 일어나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렇긴 하죠. 이게 좀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도 자녀가 자기를 가장 뭐 다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부모도 자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이게 좀 잘 되면 훨씬 더 좀 풍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부모님들은 그 생각이 되게 많아요.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 열매밖에 안 돼. 내 속에서 났으니까 넌 이런 재능이 없어. 라고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들도 정말 먹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사는데 지쳐서 혹은 공부하는데 지쳐서 그런 거를 우리는 선택할 용기조차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 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속에서 나도 또 다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낫겠죠. 무화과는 무화과를 바라보며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결국 좀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의 삶을 좀 읽어내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